어쨌든 계약 연봉은 인센이나 뭐 이런 거 포함하면 좀 더 많죠. 그래서 저희 업계가, 아니 저는 현실적인 거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사람이 살아가면서 돈 없이 돈을 많고 작업했고 파인아트 쪽에서 계속 하려고 하다가 코로나 터져가지고 이제 유학 준비하면서 뜨는 시간이 많아가지고 제가 그 시간 동안에 이제 작업을 계속 지속해야 되나 안 뭐 다른 쪽으로 틀어야 되나 좀 고민을 하다가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도 사실 넓게 봤을 때 지금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랑 크게 다르진 않거든요. 결과물의 형태가 좀 다를 뿐이지 좀 알아보다가 이쪽 업계로 넘어와서 지금 게임을 만들고 있습니다. 내년 초쯤에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나오면 많은 플레이 계약 가서 컨셉 아티스트라고 하는 직업이고 그거를 이제 하는 사람인데 크게 컨셉 아티스트는 캐릭터,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는 사람을 만드는 캐릭터를 디자인 그 원화를 그리시는 분들이 있고 배경을 그리는 이 두 가지로 나뉘는데 저는 지금 배경 쪽에서 컨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배경 컨셉 아티스트 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컨셉 아트라고 하면은 좀 잘 모르실 텐데 제가 하는 일과 뭐 작업하는 방식이나 과정을 좀 설명을 해드리려면 제 생각엔 전반적으로 게임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한 설명을 좀 먼저 듣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기획팀이라는 데는 뭐 하는 데냐면은 세계관이나 이런 걸 만드는 거예요. 처음에 뭔가를 만들어야 돼. 뭔가를 만들어야 되는데 세계를 만들고 사람을 만들어야 되는데 범위가 너무 넓잖아요. 갑자기 뭐 누가 사람 하나 그려달라고 하면은 뭐 나이대도 알아야 되고 성별도 알아야 되고 입고 있는 복장도 알아야 되고 이 사람이 어느 나라 사람인지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 거를 만드는 거 이제 기획팀에서 보통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디렉터, 그 프로젝트를 총괄하는 사람들이 뭐 이런 방향으로 가자. 그리고 뭐 네, 좀 높은 분들이 먼저 큰 기둥을 잡아주면 기획팀에서 디테일하게 뭐 예를 들어 뭐가 있죠? 뭐 저희 게임으로 얘기하면은 뭐 중세 시대에 뭐 몬스터를 잡고 다니는 뭐 이런 세계를 만들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방향이 잡아지면 그러면은 기획팀이랑 컨셉팀이 그러니까 협의를 해서 컨셉팀,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일은 그 단계에서 문서화된 자료 텍스트들을 시각화시켜서 그걸 다음 사람들이나 유저들한테 설득시키는 작업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컨셉팀에서 뭐 만약에 중세 뭐 마을을 만든다 하면은 뭐 재질이나 뭐 스타일 같은 거를 뭐 이런 방향으로 가면 될까요? 뭐 이렇게 해서 뭐 그게 협의가 되면 그 다음에 만들어진 내용을 바탕으로 제작팀에서 3D로 모델링을 이렇게 막 해주세요. 그러면 집도 만들고 뭐 의자도 만들고 이렇게 뭐 여러 가지를 만들겠죠. 그래서 뭐 책상도 만들고 그 만들어진 것들을 이제 에셋이라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에셋을 그 다음에 월드 빌더라고 불리는 분들이 이제 마을에 배치를 하고 아까 보시면은 뭐 말 타고 달려가는 초원 같은 거 있잖아요. 거기다 풀도 심고 나무도 이렇게 세우고 마을도 만들고 울타리를 쳐가지고 이런 작업으로 이제 작업이 진행이 돼서 하나의 일단 장소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컨셉 팀에서는 크게 이제 뭐 두 가지 아까 말씀드렸던 캐릭터 컨셉 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다음 배경 컨셉 원화 그리시는 분들이 있고 모델러가 있고 그리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으로 게임이 만들어지고 제가 그 과정에서 컨셉 만들고 있습니다. 네, 저는 그래서 컨셉을 잡아 들어가는 작업을 하는데 제 포포를 보여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입사할 때도 냈고 기본적으로 아트스테이션이라는 포트폴리오 뭐 사이트가 있어서 여기다가 본인 작업물을 업로드를 해놓으면 보통 회사에서 연락이 오거든요. 잘하는 분들은 올려만 놔도 그냥 제가 하는 작업 과정을 좀 그래서 그 컨셉팀에서 하는 거를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면 예를 들어 게임이나 영화를 만든다 칩시다. 그리고 그러면은 이제 어느 정도 기획이 정해졌어. 그래서 정해진 기획이 약간 뭔가 판타지 사막 마을인데 엄청 우리가 실사에서 나오는 사막 마을이 아니고 뭔가 약간 판타지 요소 섞인 사막 마을 공간은 그런 사막 배경에 뭐 우주선 같은 거 타고 다니면서 뭐 거래도 하고 몬스터도 잡고 이런 뭐 영화나 게임을 만든다고 치면은 처음에 레퍼런스 같은 거 조사하겠죠? 그래서 처음에 그 전에 크게 요런 분위기로 가겠다. 이런 스타일로 가겠다. 뭐 형태는 이런 식으로 가겠다. 예를 들어 그 디테일한 걸 좀 정해야 그 사용하는 사람이 인간일 수도 있고 인간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인간이 아니면 뭐 키가 엄청 크거나 뭐 덩치가 크거나 그러면은 입구나 집의 구조나 형태도 거기에 맞춰서 디자인이 들어가야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 그 사람들의 문명 수준에 맞춰서 기계로 된 집을 지을 수도 있고 사막에서 살지만
기계적인 뭐 부품을 막 세워가지고 미래라면 세울 수도 있고, 그게 아니면 뭐 나무나 흙 같은 걸로만 뭐 집을 지어서 생활하는 문명 수준일 수도 있고, 이런 거를 말로 막 이렇게 하는 것보다 결국엔 이미지로 보여주는 게 좀 확실하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는 것처럼 나 이런 그림, 이런 마지막 장면을 향해 갈 거야, 이거를 좀 딱 시각적으로 딱 보여주는 게 사실 제일 뚜렷한 방법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런 식으로 이제 자료 조사도 하고, 마을이 어떤 위치에 어떻게 생기겠다, 이건 뭐 제 토포는 아닌데,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생기면은 캐릭터가 뭐 들어와서 뭐 이렇게 이쪽으로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뭐 여기서 뭐 놀다가 이쪽으로 나가서 뭐 이 성에 뭐 들어가고, 뭐 이런 동선까지 좀 생각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3D로 간단하게 만들어서 보여주는 경우도 있고요. 뭐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만들고, 처음에 약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여러 개 이렇게, 일단 마을을 만들려면 마을을 갑자기 뿅 하고 만들기 좀 힘들거든요. 처음에 좀 작은 것부터, 집 같은 거부터 이제 만들고, 집 여러 개 형태를 바꿔서 뭐 물론 그 전에 제가 말씀드린 뭐 종족이라든가 사용하는 그 문화의 문명이라든가 뭐 수준이라든가 이런 게 다 계산이 어느 정도 돼야겠죠, 고려가. 뭐 이런 식으로 간다 이렇게 잡히면은 뭐 이렇게 집 같은 거 레퍼런스 조사해서 이제 작업을 시작하는데, 우리 사람이 천재가 아니잖아요. 한번 뿅 하고 그려서 뭔가 내가 원하는 수준의 결과물이나 완성된 디자인을 픽스하기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림 다 그리셔서 알겠지만 선 하나 그려서 형태를 이렇게 똑바로 이렇게 잡기 되게 힘들잖아요. 뭔가 수정하는 작업도 있어야 되고 확인하는 작업도 있어야 되는데, 처음에는 뭐 이런 식으로 대충대충 뭐 이 정도 딱 그리시잖아요. 이렇게 간단하게 그리는 거 드로잉 많이 하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뭐 3개 이렇게 모여가지고도 구성하다 해보고, 옆으로 늘려서도 해보고, 뭐 붙였다 뗐다 늘렸다 줄였다 계단을 뭐 앞에다 붙였다 뒤에다 붙였다, 뭐 원통 원기둥 구 같은 걸 막 이렇게 조합해서, 지금 뭐 이제 좀 안 보이는데 인체 나중에 하다 보면은 결국에 좋아 보이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림을. 저도 조형적으로 좋아 보이는 느낌을 이렇게 하면서 계속 찾아가는 거죠, 처음에. 초반 과정이 제 생각엔 굉장히 중요합니다. 초반에 거의 다 승부가 나는 거라. 초반에 만약에 조형적으로 되게 이상한 건물을 이렇게 이거 이렇게 작업 일단 들어가야지 해버리면은 나중에 아무리 밀도를 뭐 쌓고 구조물을 막 덧대고 묘사를 아무리 들어가도 처음에 이 쉐입이 이상해진다거나 형태가 뭔가 애매해버리면은 나중에 후 작업이 3D를 쓰건 뭐 소용이 없기 때문에, 이 작업에서 저는 좀 공을 많이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재질이라든가 이런 거는 나중에 바꿔도 되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 개 뭐 이제 쉐입을 잡아보고 어느 정도 됐다 싶으면은 6번 뭐 요거 괜찮은 것 같다 픽스해서 좀 더 그리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냥 정해진 거에서 묘사를 좀 더 하고 재질에 맞게 좀 더 디테일하게 그려주는 거 정도 하고요. 그다음에 요거 되면은 이제 색칠 하겠죠? 왜냐면 색이 좀 필요하니까. 이거 제작 들어가는데 뭐 색이 없으면 이거 뭐 빨간색 집이에요, 파란색 집이에요 뭐라고 당연히 물어보겠죠. 사람마다 생각하는 게 좀 다르니까.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색을 칠하고, 요새는 좀 더 나아가서 이렇게 하면은 이게 뭐 흙으로 지은 집인지 뭐 플라스틱으로 된 집인지 뭐 벽돌로 된 집인지 이게 알 수가 없겠죠? 제가 만약에 혼자 1인 개발을 한다면 이 상태에서 뭐 들어가도 되겠지만, 제가 만드는 게임이나 영화 쪽은 협업을 중요시 하기 때문에 기획팀에서 만들어진 처음의 계획을 저희가 시각적으로 비주얼라이징 시켜서 그게 제작한테 넘어가는 그 과정이 계속 연결이 되는데, 그 과정에서 로스가 생기거나 하면은 당연히 뭐 일이 오래 걸리겠죠, 뭐 말로 하고 막 하다 보면은. 그래서 이걸 좀 더 디테일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요새는 3D로 거의 다 해결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3D 들어가면 이제 빛도 막 보여주기가 좀 편하겠죠.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거는 이제 약간 노을 지는 뭐 그런 시간대에 빛은 뭐 이 정도에서 내리고, 너무 잘 살지 않는 사막 마을에 약간의 판타지 요소가 섞인 집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3D로 보여주면 뭔가 좀 더, 그림을 그리는 게 나쁘다는 게 절대 아니에요. 포토샵으로 다 그리셔도 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거 플러스 수정이 어렵기 때문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좀 더 3D가 좀 직관적으로, 이런데 뭐 벽돌 집인데 그러니까 진흙으로 만든 집인데 사이사이에 좀 벽돌이 보이고, 근데 이게 좀 낡았다는 정보를 주려면, 그러니까 당연히 시간이 오래되고 낡으면 이끼도 뭐 껴있겠죠? 뭐 좀 이렇게 부서진 데도 있고, 그런 거를. 그리고 뭐 이렇게 천막이 너무 세 천막이 아니라 오염이 돼 있고, 수준을 보여주려면은 좀 생활 수준을 보여주려면 좀 이렇게 뭐 고정 같은 것도 철 같은 걸로 시키는 게 아니라 그냥 러프하게 밧줄 같은 걸로 대충 묶어놓고 이러고 살아가는 좀 그런 거를 컨셉을 이제 만들어서 보여주는 그 작업을 하는 거죠. 저는 계속 이런 식으로 만들면서 당연히 마을까지 뭐 집 하나만 딸랑 있는
공간은 별로 없잖아요. 보통 집들이 모여서 마을이나 시내를 저희 뭐 이렇게 보면 다 이루고 있잖아요. 빌딩 같은 것도 있고. 그래서 만들면서 어느 정도 뭐 이렇게 생각을 해놓긴 합니다. 절벽으로 둘러싸진 산악 마을인데 길은 대충 이런 식으로 내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제작이나 배치를 할 때 어차피 이거를 해야 되니까 제안을 드리는 거죠. 컨셉에서 처음부터. 그리고 마을이 너무 이제 대규모 마을은 아니고 소규모 마을 느낌으로 이런 식으로 구성돼서 여기서 들어와서 여기서 나가는 정도인데, 이 마을은 뭐 어떤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유저가 지나갈 때 뭐 지나가는 용도, 꾸미는 용도 정도로만 하고 뭐 이렇게 생각을 한 게 있어서 그 정도만 이제 이렇게 보여주고, 좀 더 나아가서 이제 그럼 뭐 마을까지 보여줘야 된다 하면은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에셋을 다시 좀 재구성해서 장면을 만들어주는 거죠. 제가 단어가 잘 생각이 안 나네요. 여기 되게 화려하지 않나요? 아, 요거는 이제 뭐, 네, 약간, 사실 여기부터는 약간 취향 차이인데, 너무 제가 또 봤을 때 너무 노란 것 같아서, 너무 색이 빠진 느낌이라, 조금 유치하긴 하지만, 좀 색을 많이 넣어봤습니다. 약간 호라이즌, 네, 제로, 그거 좀 약간 생각하긴 했는데, 너무 옛날 게임인가요? 아무튼, 뭐 이런 식으로 씬이나 무드를 구성해서 주면 아마 제작하시는 분들이나 배치하시는 분들이 아, 이런 느낌이 처음에 기획에서 말한 게 이거였구나 하고 좀 이해도가 좀 더 높아지겠죠. 그러면 중간에 좀 손실이 당연히 줄어들 거고, 계속 뭐 얘기 드리지만 이런 식으로 이미지로 시각화시켜서 이미지로 설득을 시키는 사람입니다, 저희는. 근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설득시킬 수 있어야 돼요, 본인 그림을. 나중에 얘기지만. 그래서 이 연습을 저도 계속 하고 있고, 이런 메커니즘으로 작업을 하고 있고요. 다른 것도 보여드릴까요? 다른 거. 이거는 약간 뭐 게임에서 파이널 스테이지 정도에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만든 거고, 뭐 이렇게 뭐 이런 데서 이제 뭐 게임 많이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위치에 도달하면 이제 영상 같은 거 나오면서 뭐 최종 단계에 진입하는 뭐 이렇게 뭐 보스가 나오든지 뭐 퀘스트를 받는다든지 아니면 보상을 받는다든지 약간 이런 느낌의 뭐 신전이나 뭐 던전 같은 곳을 구성을 했고요. 그래서 약간 뭔가 민혁쌤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홀리한 느낌을 좀 주고 싶어서 그냥 그 느낌이 들게 계속 고민하고 조형적으로 뭐 이것저것 배치하고 바꾸면서 작업을 했고, 이게 뭐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이게 주변에 물 같은 건데, 물에 약간 뭐 신비한 에너지가 들어있는 돌멩이가 이렇게 잠겨 있는데, 이 에너지를 컨트롤할 수 있는 건 이 물밖에 없다라는 설정을 그냥 혼자 세우고 작업에 들어간 거죠. 그래서 어쨌든 여기는 뭔가 좀 신성하고 뭐 홀리하고 어느 정도 스케일이 큰 느낌의 장소니까 주변에 좀 다른 설정들이 있으면 단순히 그냥 신전, 이거 좀 너무 만들기 어렵거든요. 그러면 디테일한 설정이 좀 들어가야지 만들기가 쉬워서 이런 식으로 이 신전은 이제 신비한 힘을 갖고 있는 돌이 막 이렇게 박혀 있는데, 그게 이 장소에서만 이제 컨트롤할 수 있는, 근데 그건 물로 컨트롤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전 던전은 물에 둘러싸여 있는 구조인데, 네, 뭐 나중에 이제 퀘스트 다 깨고 내려가야지만 만날 수 있는 장소, 뭐 이런 식으로 처음에 작업을 들어가기 전에 어느 정도 그런 식으로 머릿속에 생각을 하고 작업을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했고요. 나중에 제작을 할 땐 이게 사실 뭐 알 필요는 없는데 시트 작업이라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파츠를 떼서 이렇게 만들어주면은 제작한 팀에서 조금 편하게 작업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건 뭐 그려서 줘도 되고 레퍼런스를 첨부해도 뭐 되고 상관은 없는데, 요새는 거의 원하시는 분들도 거의 툴을 엔간한 건 다 다루실 수 있어서 3D로 작업을 하는 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수정도 편하고 뭐 스케일 조정이나 빛 방향 바꾸는 것도 되게 편하기 때문에 3D로 해서 리터칭해서 하는 정도로 많이 넘겨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3D 만든 거거든요, 제가. 여러분들 저보다 이제 훨씬 신세대니까 그 이제 툴 같은 거 되게 저보다 훨씬 거부감 없이 접근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새는 블렌더라는 툴이 포토샵처럼 거의 다 쓰시더라고요. 뭐 10대, 20대 뭐 분들은 이걸로 웬만한 3D가 되게 조작도 쉽고 웬만한 건 다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자체도 되게 가볍고 해서 실무에서도 많이 쓰이고, 아무튼 블렌더라는 프로그램인데, 처음에 이렇게 막 그리고 제가 뭐 집 만들 때 얘기했지만 이렇게 손으로 막 그리잖아요. 손으로 그리고 보통은 요새는 3D로도 이제 다 제작을 해서 어쨌든 360도로 보여줘야 되거든요. 뒤에가 어떻게 생겼는지 뭐 옆에가 어떻게 생겼는지 이게 크기가 얼마나 되는지 이거를 일일이 다 손으로 그리기가 힘드니까 이런 식으로 3D로 만들어서, 이게 원래 지금 카메라를 봐야 되는데
이게 지금 단축키로 원래 카메라를 봐야 되는데 이게 다 만들고 어쨌든 이거를 최대한 멋있게 보여줘야 되잖아요. 이왕 이렇게 열심히 빡세게 만들었는데 그러면은 여기서는 이제 조형적인 거나 텍스처는 어느 정도 나왔으니까 이 단계에서는 보통 빛을 많이 이것저것 막 넣어보는 거죠. 빛을 뭐 왼쪽으로도 때리고 뭐 밑에서도 때리고 뭐 양쪽에서도 때려보고 뭐 하면서, 그리고 조명도 불에서 나오는 빛으로 뭐 대상을 보여줄 수 있는 거고 해의 느낌으로 자연광 느낌으로 보여줄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뭐 인위적인 기반이 현대라면은 그냥 이런 형광등 불로 보이는 불빛 느낌도 있을 거고, 이것도 뭐 풍경 같은 거 그려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어떤 빛으로 대상을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대상의 느낌이 되게 많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그림으로 그리면은 뭐 그려도 되는데 이게 그때 그 상황마다 바꿔서 즉각적으로 이게 하기가 좀 힘들거든요. 그래서 3D 쓰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라이팅 세팅까지 됐다 하면은 좋아 보이게 만드는 거죠, 장면을. 그래서 사진을 찍는다 생각하고 막 이것저것 이렇게 돌려봅니다. 막 이렇게 봤다가 뭐 이렇게도 봤다가 좀 이상한가? 뭐 위에서도 봤다가 뭐 이렇게 당겨서도 봤다가 뭐 이런 식으로 똑같아요. 여러분이 화면 안에서 좋아 보이게 만들고 있잖아요. 지금 계속 이거 하고 있잖아요. 저도 똑같은 과정으로 이거 괜찮나? 아닌가? 그리고 저도 똑같아요. 저도 뭐 이렇게 천재가 아니기 때문에 한 번 뿅 하고 이렇게 사진을 찍는다고 한 번에 잘 나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여러 번 거쳐서 제일 좋아 보이는 거를 선택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나온 결과물들이, 그래서 이제 렌더를 하고, 제가 뭐 3D를 봤을 때는 뭐 괜찮았지만 어쨌든 저희는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3D로 아무리 뭐 잘 만들고 한다 해도 결국에 손으로 다시 리터칭하는 과정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부족한 것들이나 너무 3D 느낌 나는 거 좀 없애주고, 좀 추가적으로 그릴 거 있으면 좀 그려주고 해서 뭐 이런 식으로 작업을 진행하고요. 사실 회사에서는 이렇게까지 좀 밀도 있게 하기는 좀 힘든 것 같긴 해요. 왜냐면 시간이 너무 촉박하기 때문에 일주일 정도에 이렇게 만들기가 좀 빡세서, 이거보단 좀 간략하게, 이것도 약간 좀 망한 미래 쓰레기가 너무 많아서 드론이 쓰레기를 이제 처리하는 뭐 이런 디스토피아 영화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 생각한 컨셉이고, 이거는 뭐 우주 기지 같은 거 드로잉 한 건데, 네, 그냥 연필로 그냥 그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거기다가 간단하게 색 정도 입힌, 이것도 사실 뭔가 그 포트폴리오 그 게임에서 등장하는 건물들이 어느 정도 많이 등장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성이나 뭐라고 하죠? 이런 신전 뭐 이런 것들 되게 많이 등장해서, 이건 네, 그냥 그거 중에서 하나 괜찮아 보이는 걸로 이렇게 만든 거고, 빠르면 2주? 근데 그러니까 제가 말한 거는 약간 요 정도 그리는 건데, 이게 저는 지금 회사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 없이 그냥 풀로 쓴다 하면은 사실 만드는 데는 일주일이면 되는 것 같습니다. 일주일에서 뭐 길면 2주? 그냥 9 to 6 일하듯이 하루에 8시간 작업을 한다 생각하고 뭐 그냥 대충 그 정도 하면 어바웃으로. 근데 이거는 제 생각에는 만드는 거나 그리는 거는 여러분들도 뭐 나중에 관련 직종이나 뭐 이렇게 한다 보면 알겠지만 금방 되는데, 이제 뭘 그릴지 이게 좀 중요한 거라서 그거 정하는데, 오히려 그거 정하는데 좀 오래 걸리는 것 같고, 시간은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뭐 저는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고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고, 아무튼 여러분들도 어쨌든 그림을 그려서 대학을 가는 게 목표가 아닐 거 아니에요. 뭔가 그 다음에 것들을 이제 살아가면서 점점 할 텐데, 여러 가지 저 같은 사람도 보고 작업하시는 분들도 보고 아마 되게 예술 쪽에 뭐 영화 하시는 분들도 있고, 나중에 대학 졸업하고 살아가다 보면 되게 많은 일들을 미술을 하면은 이제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얘기한 거 듣고 이런 사람도 있구나 정도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는데. 뭐 질문 있나요? 연봉이요? 제 연봉? 저는 근데 이런 거는 잘라주세요. 왜냐면 이것도 대입이라. 저는 이쪽 업계 들어오려고 했던 게 복지나 인센이 좋아요. 그래서 저희 회사가 조금 흔히 3N이라고 하죠. 그 NC, 넥슨, 넷마블, 여기가 좀 연봉 많이 주는 데로 많이 알려져 있어서, 거기는 제가 알기로 아트 초봉이 4,500 이상으로 알고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만약에 성인 되고 이쪽 막 준비하고 싶으면은 포트폴리오 준비해서 바로 넣으셔도 돼요. 왜냐면 학력 이런 거 안 보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하라는 말은 절대 아니고 가능은 합니다. 근데 이제 당연히 대학 가는 게 훨씬 유리하죠. 왜냐면 어쨌든 그림을 좋아 보이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은 그거는 무조건 이제 기본 베이스라서, 그러니까 잘 그리는 건 기본 베이스라, 이거는 뭐 어쨌든 대학 가서 하는 게 되게 좀 유리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계약 연봉은
인센이나 뭐 이런 거 포함하면 좀 더 많죠. 그래서 저희 업계가 저는 현실적인 거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사람이 살아가면서 돈 없이 돈을 많고 적고를 떠나서 어느 정도는 벌어야지 좀 유지가 되는 거기 때문에 너무 약간 좋아서 한다 이것도 좋지만 물질적인 게 좀 있어야지 좋아하는 마음도 유지할 수 있는 거고, 예를 들어 연애하거나 할 수 있는 거잖아. 친구들 만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뭐 내가 좋아하는 일 때문에 그런 것도 다 못하고 하면은 전 굳이 미술을 안 할 것 같아. 근데 이쪽 업계에는 좀 그래도 그런 쪽으로는 그림 그려서, 저도 어쨌든 계속 그림 작업을 하고 있는 거니까 형태는 좀 다르지만 그쪽으로 해서 제가 알기로는 제일 괜찮은 돈을 벌 수 있는 직업이라고 알고 있어요. 4천 초중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1년차 신입이. 대신 좀 잘한다. 못하는데 막 그렇게 주기 힘드니까. 이런 거 물어봐도 되는데 뭐. 저도 왜냐면 이런 거 되게 궁금했었던 게, 업계 지인이 없어가지고 돈 얼마 받는지, 연봉 협상할 때 얼마나 불러야 되는지 이런 거 잘 몰랐거든요. 뭐 나중에 다른 회사 가시더라도 그런 거 협상 잘하는 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진짜 중요합니다. 그림 잘 그리는 것만큼이나. 협업을 많이 하신다고 그랬는데 네. 회사 내 분위기가 좋은지 화목한지 그런 거. 저희 회사요? 네. 이거는 되게 사실 너무 케바케라 일반화 시켜서 제가 말하기가 좀 힘든데, 그냥 저희 회사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는 좀 완전 갬플입니다. 화목하다고는 볼 수도 없지만 저는 그게 좀 좋아서, 왜냐면은 출근 시간도 8시부터 11시까지 아무 때나 오면 되고, 퇴근도 뭐 3시부터 그냥 본인 할 일 끝내면 집에 가면 되거든요. 그리고 뭐 일주일에 재택을 하는 시간도 있고, 휴가나 뭐 이런 연차도 본인 마음대로 쓸 수 있으니까 굳이 뭐 어디다 보고를 하거나 이런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런 개인적인 뭐 쉬는 거나 뭐 이런 거는. 그래서 전통 제조업 기반 회사들처럼 막 회식 으쌰으쌰하고 뭐 우리 팀 뭐 이렇게 뭐 그런 분위기가 좀 아니라서 그런 느낌은 아닌데, 근데 마음속으로는 다 팀원들을 좋아하는 마음이 전 느껴져서 좋다고 생각합니다. 화목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굳이 막 티내진 않는데, 그리고 뭐 위에서 쪼는 것도 별로 없고 하는데, 네, 그냥 이거는 근데 너무 팀 바이 팀인 것 같아서. 근데 대체적으로 이쪽 업계가 개인적인 분위기가 많이 있다고 들었어요. 다른 팀도 그냥 터치 별로 안 하고 작업하는 시간만 채울 수 있다면 출근이나 퇴근도 좀 어느 정도 자유롭게 할 수 있고. 근데 이게 그렇게 해도 뭐 이것도 계속 얘기하자면 비슷한 게, 어쨌든 그림 한 장을 완성해야 되는 기간이라는 게 정해져 있어서 뭐 내가 3시간 그렸는데 5시간 그린 것처럼 보이게 하는 건 좀 힘들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냥 나가야 됩니다. 저도 처음에 일하다 보면은, 그러니까 하면서는 뭐 늦게 갔다가 뭐 빨리 끝내면 빨리 퇴근하고 이렇게 할 수 있겠나 생각을 했는데, 이게 그렇게 하기가 좀 힘들어가지고, 물론 엄청 능력 있으신 분들은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림에서 다 작업물에서 보여서. 어디 콘솔을 가지고? 이거요? 이건 아직 출시는 안 됐는데 내년에 출시 되거든요. 그러면 콘솔이랑 PC 기반인데 아마 스팀에서 만나보실 수 있어요. 스팀에서 먼저 출시를 하고 그 콘솔용으로 또 재발매를 한다고 알고 있는데, 저도 뭐 그런 출시 관련해서는 뭐 카카오 쪽에서 알아서 한다고 알고 있어서 저도 잘 모르겠어요. 마지막으로 이제 한마디 해야 되나요? 이제 열심히, 이제 시간 바쁜데 내주셔서 고맙고요. 그래도 이거 1시간이면은 되게 많이 그릴 수 있잖아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 좋겠는데, 제가 막 이런 식으로 말을 해본 경험이 별로 없어서 설득이 잘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혹시 뭐 나중에라도 궁금한 거 있으면 민혁쌤 통해서 혹시나 있으면, 지금 물어보기 좀 그런 것들은 말해 주셔도 뭐 따로 뭐 전해드릴 수 있으면 전해드리면 될 것 같고. 이게 입시가 힘들잖아요 사실. 그래서 진짜 힘들지만 되게 쥐어짜서 잘 하셨으면 좋겠고, 일단은 첫 번째로는 이제 이거를 잘 하셔야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이제 여러분 이미 시작하셨잖아요. 이제 발 뺄 수 없습니다. 시작한 이상 되게 현실적으로 목표한 대학 가셔야 되고, 그렇게 해서 만약에 가시면 제 생각에는 혜택이 되게 많아요. 좋은 학교 가고 하면은 아직까지는 손해볼 일은 없을 거예요 아마. 지금 목표 대학이 뭐 사람 없잖아요. 다 목표가 대다 그러면은 집에 가서 하셔도 되는데, 뭔가 다들 모두가 가고 싶은 대학교가 있으니까 거기 가려면은 상당히 열심히 하셔서 일단은 첫 번째 관문을 잘 뚫어내셔야 되는 거고, 진짜 응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시면 손해볼 일은 없으니까 선생님들 말씀 잘 듣고 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가서 많은 경험을 해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